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는 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입니다. 저는 하나투자증권 최혜나 지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에서 상속증여세 부분에 어떤 개정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영경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영경 세무사입니다. 7월 25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개정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특히 상속 쪽에서는 유산 취득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산 취득세 도입과 같이 상속세 구조에서 큰 폭의 개정 사항이 담길 수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속세 제도와 유산 취득세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고 협의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산 취득세 방식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얼마나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유산세, 상속인들이 각각 받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유산 취득세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다시 세법 개정안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고객분들 중에서도 언론 보도 자료를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개정안에 대해 무척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올해 세법 개정안의 목표와 정책 방향성은 발표가 되었나요? 예,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이번 세법 개정안의 방향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렇게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있군요. 오늘 저희는 그중에서 상속증여세 부분을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예, 아무래도 상속증여세율 개편과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어요. 25년 만에 상속세법 개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을 인하시키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왔습니다. 현행법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 최고 세율을 과세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삭제하고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 세율을 적용받도록 최고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하 10%를 적용했던 것을 2억 원 이하 10%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해서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라고 하는 걸 보니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에서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증여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만약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증여는 세액이 같지만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증여를 한다면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세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법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보고 실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고객님들 중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내해 드려야겠어요. 예.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다음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존공제 방식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상속인 구성에 따라 추가적인 인적공제를 계산하고 그 둘을 합한 것과 일괄공제 금액 5억 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큰 경우가 많아가지고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5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종종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이 규정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자녀 한 명이 상속인이어도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5억 원을 더해서 7억 원이니까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커지게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제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자녀 수에 따라서 세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이고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현행법으로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8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개정안의 세율과 자녀 공제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자녀가 1명일 때 7억 5천만 원, 2명일 때 5억 5천만 원, 3명일 때 3억 5천만 원, 4명일 때 1억 7천만 원으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졌을 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상속재산이 50억 원이고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17억 9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지만 개정안대로 적용 시 자녀 1명일 때 15억 5천만 원, 자녀 2명일 때 13억 5천만 원, 자녀 3명일 때 11억 5천만 원, 자녀 4명일 때 9억 5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개정안대로 입법이 된다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최고 세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되네요. 추가로 증여세 부분에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지난번 해외 주식 관련 세금 이슈를 다룰 때 절세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가족에게 증여 후에 양도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기억하시죠?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증여한 후에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하는 방법이요. 네.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방법과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라고 해서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일정 기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증여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기존에 10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이 대상 자산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기존 절세 방법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증여받은 1년이 지나서 팔아야 한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같은 경우 장내에서 매도 시 세법상 대주주가 아니면 현재 과세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대주주이신 분들을 제외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과세 대상 주식을 증여할 경우 이 규정을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지금 이 개정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올해 이미 증여를 했거나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적용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 1일 이후 내년부터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증여받은 주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고객님들 중에 해외 주식 증여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시세 차익이 많이 난 종목을 증여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2월 과세가 적용된 후에 바로 팔면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사라지니 1년이 지나서 팔아야 하는데 요새 시장도 변동성도 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 환율도 고려해야 하니까 예측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지금 증여를 계획 중이시면 올해 하는 게 나을 수 있겠어요. 예, 현재 개정안만으로는 중간에 내용이 바뀔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지점장님 말씀대로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세법 개정안 중에서 상속 증여세 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세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아직 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대로 통과가 될 수도 있지만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연말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절세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됐기를 바랍니다. 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 저희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